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9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를 모시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지난주 주간 집계가 43.2%로 네. 3주 동안 반등하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른바 항명 파동이 있었죠. 네. 그래서 부정평가는 48.9%로 나타났고요. 네. 긍정평가 43.2%로 한 5%포인트가량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하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기자회견 있었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오후에 저희가 조사를 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어제 지지율이 예상과는 다르게 또 추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하고 나서는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모습을 네. 보였었는데요. 네. 어제는 38.9%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43.2%에서 38.9%까지 긍정평가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네. 1월 7일 날 지지율이 한 3%포인트가량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르게 네. 지지율이 한 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면 대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좀 정치권이 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38.9%면 정윤회 파문이 있었던 그 30%대로 추락했던 때하고 비슷한 지지율 추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그때와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좀 네. 어떻습니까?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떨어진 건데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박지만 회장,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게 12월 15일이었는데요. 네. 12월 15일 날 포토라인에 서고 그 다음 날 37%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랑 지금 거의 비슷하게 1%포인트가량 차이가 안 나는 38.9%로 떨어졌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여부를 네.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네. 공감한다는 의견이 33%에 그쳤고, 네.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39.6%로 부정적인 의견이 한 7%포인트가량 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MBN하고 리얼미터가 같이 조사한 자료에 네, 따르면 그런 내용인데요. 네. 네. 39.6%나 되고. 그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20, 30대에서 거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네. 문제는 40대가 가장 높게 53.6%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그 다른 부분보다는 네. 그 인사 개편 내용은 얘기했지만 가장 측근들에 해당되는 김기춘 실장과 또 비서진 3인방에 네. 대한 네. 거취 관련해서 재신임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인적 쇄신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저희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했었는데 대략 70% 이상 네.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부분은 차차고라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심과 굉장히 다른 입장을 대통령이 피력하셨기 때문에 네.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40대가 53.6%로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38.9%까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이게 지역 성별 이념 성향별로도 좀 고루 하락하는 이런 분포를 보였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하고 부산 경남 이른바 집토끼에서 지난번 30%대 하락 때도 네. 많이 떨어졌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60% 아래로 떨어지면은 사실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기준에서 보면 대구 경북이 59.5%였고요. 부산, 울산, 경남이 39.3% 대략 40% 정도를 기록했는데 네. 부산 경남도 50% 아래로 떨어지면 적신호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TK, PK 지역 모두 다시 적신호가 켜졌고 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이 어제 34.5%의 지지율, 경기, 인천이 37.9%의 지지율 네. 다 모두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네. 성별로는 여성이 네. 남성보다 더 낮아서 35.7%까지 떨어졌고요. 네. 연령별로는 30대가 17%까지 아. 지지율을 굉장히 낮게 기록했고 20대도 20.5%, 네. 40대가 30.5%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지난주에 82.6% 굉장히 높은 지지를 기록했었는데 네. 어제는 75.9%로 80%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또 보수층도 한 70%가량 지지를 보냈었는데 어제 네. 63.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네. 지지율 하락.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를 제대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 40% 정도라고 네. 지금까지 알려져 왔는데 네. 지금 그 문건 유출의 내용이 찌라시라고 한들 네. 문건 유출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부분을 집토끼들이 굉장히 우려해 왔었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아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네. 어제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집토끼들도 다시 실망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지율 하락의 요인은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청와대 인사 개편이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때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없이 오히려 그분들을 감싸고 도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반감 그런 여론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 때 가장 인상적인 언급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봤었는데 네네. 이제 경제 3기년 계획이 이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29.5%로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4대 부분 구조 개혁이 13.9%. 그런데 비서실장하고 비서관 3인방 유임과 관련된 부분은 6.5%, 인사 개편 계획은 1.4%. 굉장히 적은 비율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상적이지 못했고 또 반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토끼들이 또 일부 떠났고 무당층도 일부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4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산토끼는커녕 지금 지토끼가 다 나가 떨어지는 지지율에서 바깥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앞서 말씀하시니까 지난 그 9일 항명 파동 때는 48.9%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그럼 부정 평가가 얼마만큼이나 올라간 건가요? 48.6% 정도로 뭐 50%대로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하면 여하튼 그 부정평가는 소폭 내려갔었었고요. 네. 어제는 아무튼 부정평가가 일간으로 보면 이제 물론 그 지난 금요일보다는 소폭 올랐었던 내용인데 네. 50% 이상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었고요. 그러나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올라갔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네. 거 보면 51%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뭐 약간의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50%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부정평가, 부정적인 여론이 50% 안팎을 이렇게 유지하는 수준이면 이것이 좀 그 국정 운영에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이제 증세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됐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실제 관계된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저희가 이제 4점 속도로 물어보는데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는 편, 그다음에 잘하는 편 이런 부분들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51.6%를 득표했지만 나머지 48% 거의 50%에 육박하는 야권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중에는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분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긍정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부정평가는 아무튼 긍정평가보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이제 바람직한 건데 일단 그 격차가 지금 5 내지 많으면 10%까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국정수행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 그 청와대 입장이 발표됐습니다만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이런 적신호를 지금 감지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인사 개편도 어제는 분명하게 선을 걷지만 앞으로 여론 추이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또 부정표가 높아진다면 인사 개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아서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말을 했고 이어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정확하게 박지를 않았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2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가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전망 분석도 나오는 걸 볼 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박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48.9% 또 그 갤럽에서는 51%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로 어떤 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가요? 항상 그래왔었죠. 인사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항상 걸림돌이 됐었고요. 아무튼 11월 28일 날 세계일보가 이 정윤회 씨 관련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는 굉장히 낮은 37%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인사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그때마다 떨어졌었고요. 외교 문제 혹은 국방 문제로 다시 올랐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사 문제로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소통 부재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38.9%의 긍정평가면 이게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소폭 반등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만족도를 또 별도로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네. 2013년, 2014년 양해 모두 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략 36%로 나타났고 양해 다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또 비슷하게 3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 36대 36은 어느 정도 공고한 지지층과 비지지층으로 나뉘어진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36%가량은 마지노선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거고 그보다도 더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까지 지지율을 보면 대략 36%가 저항선인 것 같고 그 네. 정도까지 가까이 가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떨어지면 청와대나 아니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뭔가 대책을 항상 내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청와대 이제 그 입장도 그렇고요. 네. 어느 정도 후속 대책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더 커 보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또 그 소통과 관련해서 특보를 설치한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옥상옥을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화급하게라도 실질적인 인사 혁신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대안,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하락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존 인사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아니면 그 사퇴가 없다면 네.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네. 당시에 지도부가 모두 뒤로 물러나면서 비대위가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뭔가 새로운 개혁안을 내놨던 건데 네. 기존 비서실장과 또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3인방이 그대로 그 위치에서 있는 상황에서 특보단이 구성된다 한들 네. 국민들의 평가는 계속 인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욱이 집토끼를 할 수 있는 보수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제 2월 말에 있을 취임 2주년 되는 그 시점에서 인사 개편에 아마 귀를 바짝 주목을 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비서실장과 3인방에 대한 거치가 굉장히 더욱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여론 상황을 보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알려진 새 비서관의 사퇴 없이 선사퇴를 하지 않고 특보단을 신설한들 이것이 여론의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사퇴가 사실은 핵심적인 이슈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분들의 거취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구 대표는 문고리라는 표현 쓰지 말자고 얼마 전에 네. 답변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죠. 네네. 아무튼 그 3인방 굉장히 거치 국민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율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하고 있는 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소폭 상승의 계기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이분들에 대한 거취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네. 아무튼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많은 국민들 오늘 문희상 위원장도 그런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으로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박 대통령 지지율이요. 점점 세대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어제 조사 기준에서 보면 20대와 30대는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안팎이거든요. 네. 20대가 20.5, 30대가 17. 네. 50대, 60대와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한 69.3인데 20대가 20. 네. 3배 이상이죠. 상당한 이 세대별 평가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난 대선 때를 또 연상시키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튼 또 연령대를 중출하고 있는 40대, 네. 40대에서 30.5%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20, 30, 40대를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쇄신안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 30%대 지지율이 고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아무튼 12월 달에 문건 파동 때문에 아무튼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겨우 반등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30% 떨어진 다음에 어떤 쇄신안이 안 나오면 네. 굉장히 고착화되고 세대별 이 양극화도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정도 보면 그 20대보다 30대가 더 지지율이 낮은데요. 30대는 17%고 20대는 20.5%, 40대는 30.5%. 저 20, 30, 40대 고루 50%가 안 되는, 그러니까 30% 미만의 이런 지지율을 보인다면 이건 사실상 젊은 층이 외면한, 젊은 네네. 층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드라마 미생에서도 드러났지만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고 그런데 또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쓴다고 해서 국민적 반발, 이 세대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정책적 대안이 없으면 계속 그 격화는 계속 또 심각한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취업난도 굉장히 어렵고 또 30대들이 뭐 특히나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지층이었었는데 네. 뭐 이 세대들이 당장 서민 증세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고 그 전반적인 어제 대통령께서 그 국가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청사진도 강조를 했죠.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가 느끼는 체감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당장 담배값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이 지출할 수밖에 그 내역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0, 30대 지지율이 당분간은 30% 이상으로 네. 높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뭐 창조 경제도 그렇고 네. 또 뭐 작년에는 이제 기자회견 때 통일 대박론 얘기하셨지만 네. 아무튼 뭐 통일과 관련된 부분도 20대는 굉장히 또 보수적이에요. 통일과 관련돼서는 관심도 사실 크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 30대 지지로 견인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뚜렷하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당분간은 20, 30대 지지율 좀 제고시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지율의 극단화는 사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분석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세대별, 성별, 그리고 또 직군별로 그런 좀 지지를 받아야 국정을 좀 제대로 잘 살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극단적 상황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3년 차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차를 갓 넘긴 대통령인데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비교한다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평가에서 이제 가장 그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말에 50%가량을 한국갤럽 조사에서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47%로 집권 1년 차 때는 미국산 쇠고기 이 파동 때문에 굉장히 저조했다가 2년 차 때는 많이 회복을 해서 47%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튼 낮게 2014년을 마감을 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높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37%의 지지를 기록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집권 말에는 많이 회복을 해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는데 당시에 2년 차 말에는 27%로 가장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높으나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낮은 그런 지지율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 2년 차 때 50%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때 어떤 정책을 썼는지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혹시 기억이? 그랬죠. 그래서 IMF를 아무튼 잘 수습을 해서 집권 1년 차, 2년 차 때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기록했었죠. 그러다가 중후반으로 가면서 그 자제분들의 여러 가지 측근 비리들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1년차, 2년차 때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정책적 대안을 다양하게 좀 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인사 문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 네.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정당 지지도는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어제 또 오랜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하락한 건데요. 네. 어제 기준하면 38.2%로 굉장히 오랜만에 12월 달에 30%대를 기록하다가 1월 들어서는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38.2%로 떨어졌는데요. 네. 지난주 기준하면 40.8% 였었거든요. 네. 됐다가 지금 한 2%포인트 가량 네. 이상 빠진 거고요. 네. 계속 이제 10월 달부터 보면은 40%대를 유지했었는데 12월 중순에 두 번 네. 38.9, 39.6 이렇게 30%대를 기록했었는데 네. 지금 좀 모처럼 또 반등하다가 이제 어제 기준하면 네. 굉장히 좀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22.7%, 뭐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 초반에서 네. 중반으로 좀 오르는 듯 하더니만 다시 이 당 내용,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계속 이 서로 간에 네거티브, 뭐 불가피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네. 계속 네거티브의 이제 정도가 좀 심화되고 또 정동영 고문이 또 탈당하고 네. 이러면서 지지율이 어제 22.7%로 지난주보다도 약간 좀 내려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정의당이 5.7%로 통합진보당이 지금 없어지면서 네. 약간 상승한 양상을 나타내서 지금 한 5% 안팎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당층은 31.3%.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현상이 좀 사그라들면서 네. 무당층도 많이 좀 증가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빠진 것은 그 정동영 고문 탈당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DY의 탈당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 DY의 지지율도 일간으로 보면 지난주 2.8%였는데 어제는 오히려 좀 0.1%포인트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2.7%로 상승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문재인, 박원순 야권 지지층의 야권 지지도만 보면 네. 문재인, 박원순이 조금 지난주보다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라는 점에서는 정당 지지율에 뭐 영향을 전혀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네. 지금 당 내용 때문에 떨어진 요인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22.7%고 무당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를 그러니까 반새누리 그다음에 네네. 비새정치 이런 노선을 네. 가진 무당층이 31.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우리 정치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대선 후보 지지도는 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여야 전체로 보면 박원순, 문재인 지금 투톱 체제가 한 몇 주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준하면 박원순 시장이 17.4, 네. 문재인 17.3 거의 동률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김무성,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순입니다. 네. 야권만 따로 보면 문재인 의원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20.4%였고 박원순 시장이 16.2%,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13.3%, 네. 그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이 5.9%, 안희정 지사 4.2%, 그다음이 DY입니다. 2.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전당대회 중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전부 이걸 수렴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수렴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20%, 19%까지 떨어졌다가 20%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네네. 한 얼마 정도가? 네. 국민 모임이 지금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그 중도보다는 진보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더라도 일부 이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뭐 10% 후반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 문항 자체에 조금
강조 효과가 있는 음. 이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국민 모임을 한참 설명을 하고 이제 지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10% 후반으로 나왔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뭐 어떤 설명 없이 원오브댐으로 물어보면 아마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현상에서 빠져서 다시 무당층으로 간 지지층은 진보보다 중도층에 가깝기 때문에 신당이 나온다고 하면 중도 성향을 갖는 그런 신당이 오히려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큰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다만 네. 야권의 그 잠룡들만 보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톱 체제가 지금 다 야당 인사들이고요. 여당 인사들이 굉장히 전체 파일을 다 묶어봐도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여권 입장에서는 계속 반기문 현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여권에서는 지금 잠룡들을 다 합쳐도 지지율이 그다지 좀 높지 않고 야권은 정당 지지율은 낮으나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빅3가 여전히 지지율을 합하면 상당 부분 뭐 한 30% 4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은 그래서 야권 입장에서는 기대도 될 만큼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뭐 정당 지지율은 높으나 박근혜 이후 포스트 박근혜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권에서는 내심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11.2%로 3위를 유지를 네, 했는데. 지난주에 11.2%로 3위였고요. 어제도 11.3%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홍준표, 그리고 네. 그 김문수 위원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김문수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 한 7, 8%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네. 어제는 6.2% 조금 이제 하락한 양상인데요. 네. 일단 홍준표 지사한테 최근 들어서는 약간 밀리는 양상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대권 의지를 강력하게 네. 지금 드러내고 있고 뭐 그러면서 언론의 보도량도 많이 늘었고요. 김문수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뭐 이 여당의 혁신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당 내에서 그다지 큰 그 환호를 못 받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그 비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약간 주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뭐 남경필 지사 정도인데 네. 3%가량, 지난 3.7이었고요. 어제 3%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 이 여권 인사들 김무성, 홍준표, 김문수, 남경필 이 네 분을 다 합쳐봐야 네. 뭐 20%를 간 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튼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좀 넓히고 그래야 네. 이게 좀 차기 대선에서 뭔가 해볼 만한 유의미한 번수들이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